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생겼어. 좋은 사람 생겼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는 걸.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저는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엄마가 꺼낸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60살 엄마의 늦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반대했던 딸의 이야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사랑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60살 이정숙 씨. 평생을 한 남자만 사랑하고 살았던 여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째였죠. 그날도 딸 미연과 함께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엄마표 나물 반찬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딸 미연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팀장님이 또.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아, 엄마 좋은 사람 생겼어. 순간 미연의 손에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좋은 사람 생겼다고? 귀를 의심했죠.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좋은 사람 생겼다니까. 좋은 사람이 무슨?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 밝은 미소. 근데 이상하게 미연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지? 아니 진짜야. 김현도 씨라고 교회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 김현도.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죠. 그래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셨는데 요즘은 쉬신데. 사업했는데 쉰다. 그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하지만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던 엄마가 6시에 일어나서 화장을 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졌죠. 이 립스틱 색 어때?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전화기를 붙잡고 웃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카톡 소리. 엄마는 휴대폰을 보며 미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미연아,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엄마 또 그 사람 만나? 응, 오늘 영화 보기로 했어. 미연은요?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8년 동안 정말 혼자 외롭게 사셨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뉴스에서 본 적 있잖아요.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로맨스 스캠.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나라면 찬성한다 또는 나라면 반대한다. 그리고요,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이야기 결말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들어볼게요. 며칠 뒤 엄마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번 주말에 현도 씨 소개시켜줄게. 드디어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카페. 미연은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 남자를 먼저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2시 정각.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현도. 첫 인상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회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나이는 62세라고 했는데 관리를 잘 한 티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 미연 씨 맞죠? 사진으로 봤어요. 정말 닮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제스처도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죠. 미연 씨가 회계사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회계사 되기 정말 어렵던데. 아, 네,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시네. 저도 숫자에 좀 밝거든요. 주식 좀 하거든요. 혹시 주식 하세요? 칭찬, 공감, 관심. 대화의 기술이 완벽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미연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전문가 같은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엄마를 기다리며 김현도 씨가 말했어요. 미연 씨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혹시 어머니 재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순간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 관리. 결국 이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남자 의심스러우시죠? 근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생각. 엄마가 또 당하는 건 아닐까? 사실요, 엄마는 과거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연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투자 사기에 휘말렸었거든요. 다운투자연합이라는 회사. 다단계 투자 방식으로 돈을 모으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회사. 아버지는 그 일로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셨습니다. 결국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결국 그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연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월요일, 미연은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신용조사 전문 회계사. 민지야, 나 좀 부탁 하나 해도 돼? 언니 무슨 일인데? 김현도라는 사람 있어. 62세 서울 강남 거주. 신용조회 좀 해줄 수 있어? 언니 그거 불법일 수도 있는데?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사람 만나고 있어. 나 진짜 불안해서 미치겠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공식 조회는 안 되고 공개된 정보만 찾아볼게. 고마워 민지야. 3일 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찾았어. 뭐? 뭘 찾았는데? 김현도 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운투자연합 이사였어. 다운투자연합.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다운투자연합? 응. 확실해. 당시 피해자 소속 명단에도 이름이 나와. 피해자? 가해자 아니고? 응, 이상하게 피해자 명단에도 있고 임원 명단에도 있어. 근데 언니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더 있는데? 2016년에 이 사람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 빚이 8억이었대. 8억. 파산. 다운투자연합.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또 당하고 있구나. 아빠를 망친 그 회사 사람이 지금 엄마를 노리고 있구나. 그날 밤 엄마가 잠든 사이 수연은 아버지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류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상자. 거기에는 아버지의 과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 서류 피해자 명단 그리고 회사 임원 명단. 거기서 수연은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현도. 직책 이사. 담당. 투자 유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적을 사랑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손글씨. 김현도. 유일하게 나를 도운 사람. 절대 잊지 말 것. 뭐라고? 수연은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운 사람? 유일하게? 이게 무슨 의미지?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건가? 아니면 아빠를 도운 사람이라는 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엄마 앞에 그 서류들을 쫙 펼쳐놨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게 뭔데? 김현도. 다운투자연합 이사. 아빠를 망친 그 회사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죠.
미연아 앉아봐. 싫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어떻게 만나요? 알아. 뭐라고요? 나 다 알고 만난 거야. 순간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응.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돈 돌려준 사람이야. 네? 엄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다운투자연합이 무너졌을 때 아빠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가게도 모든 저축도.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말이야, 그때 우리한테 3천만 원이 돌아온 게 있었어. 기억나?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냈었죠. 그 돈 김현도 씨가 보낸 거야. 뭐라고요? 회사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피해자 몇 명한테 돈을 돌려줬대. 우리도 그중 하나였어. 미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아빠가 말하지 말래. 아빠가요? 응. 아빠가 그랬어. 정수가 그 돈은 현도가 준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고마움 표현하지 마. 그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들어 할 거야. 며칠 뒤 김현도 씨가 미연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변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김현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씨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2010년에 다운투자연합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믿었죠. 근데 2년 뒤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폰지 사기라는 걸. 그럼 왜 안 나오셨어요?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사장이 저를 불렀죠. 김 이사, 내가 나가면 회사가 무너져. 그럼 수천 명이 다 손해보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방법이 생길 거야. 저는 멍청하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회사가 무너진 건 2015년 3월. 하루아침에 사장이 사라졌어요. 저는 남아서 피해자들을 마주해야 했죠. 그중 한 분이 당신 아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은 저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우셨어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이 당신 아버님이었어요. 3천만 원. 전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현도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당신도 피해자야. 제발 당신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김현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정수기를 한 번씩 찾아가 주세요. 그 사람 혼자 두면 너무 외로워할 거예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교회에서 어머님을 뵙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만 묻는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파산했을 때 제 처도 저를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미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미연아, 이거 봐. 엄마가 꺼낸 건 낡은 봉투 하나. 정숙에게.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여는 미연의 손이 떨렸죠.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당신과 미연이를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은 다시 웃을 권리가 있어. 다시 사랑할 권리가 있어. 만약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 망설이지 말아줘.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김현도라면 더 믿어도 괜찮아. 그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정수가. 그리고 미연아, 엄마 잘 부탁해. 당신의 남편 정준식. 편지를 다 읽은 미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연을 꼭 안아줬고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미연아, 아빠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한 달 뒤, 2024년 5월 11일, 작은 카페에서 더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14명,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딸 미연. 오늘 우리 엄마가 다시 웃습니다. 8년 동안 혼자였던 우리 엄마가 드디어 다시 누군가의 옆에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빠가 직접 고른 사람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엄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김현도 씨는 회색 정장을 입고 둘은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약. 김현도 씨, 당신은 이정숙 씨를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이정숙 씨, 당신은 김현도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현도 씨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제게 맡기신 거예요. 언젠가 정숙 씨에게 돌려드리라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찼죠. 여보, 이제야 당신 곁에 다시 선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도, 이정숙, 그리고 미연. 저녁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벚꽃 한 송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김현도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준식 형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미연이 김현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제가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미연아. 너는 내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세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믿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근데 알았어.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 다만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 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 혹은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누군가를 용서했다. 나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요, 이런 진심 담긴 이야기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